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통보감 두 번째 시간 목에 대하여 논목을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조금 글씨 크기를 작게 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논목 다음에 이제 각 사계절에 관한 목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읽고 해보겠습니다. 목생어춘 여한 유존 희화온난 즉 무반굴지환.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목이 어가 어디에 라는 조사예요. 그래서 목이 태어나면 목이 봄에 춘절에 태어나면 여가 남을 여자예요. 그래서 한하면 추울 한자니까 남아있는 한기가 유가 오히려 유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히려 유자를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부사로 아직 여전히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뭐조차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남아있는 한기가 아직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여전히 아직 존재한다. 목이 봄에 태어나면 남아있는 한기가 아직 여전히 존재한다. 존재하니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존재한다 저는 끊어서 하겠습니다. 기뻐한다. 이것을 기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뻐한다. 화가 온난하게 해주면 연결하겠습니다. 즉까지요. 화가 온난하게 해주면 없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요. 반굴의 근심이 없음을 기뻐한다. 다시요. 기뻐한다. 화가 온난하게 해주면 즉을 뭐뭐하면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화가 온난하게 해주면 반굴의 근심이 없는 것을 기뻐한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서요. 여기를 연결해서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기뻐한다를 전부 다 이런 거 다 연결해서 뭐뭇이 없음을 기뻐한다. 다시 하겠습니다. 화가 온난하게 해주면 반굴의 근심이 없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여기서 온난은 어려운 자가 없고요. 반이라는 것이 이제 소반반자 받침대란 뜻이기도 하고 또는 이 반이 구부러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부러지다 또는 설일 반자 설이다라는 뜻으로도 또는 소용돌이 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굴자는 구부러질 굴자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지고 엉클어지는 것의 근심이 없음을 기뻐한다. 자수 자부 유 서창지미. 여기까지 할게요. 자는 이제 이 자가 닭주에도 달았습니다만 이게 문서 적자도 되고 온화할 자, 따뜻할 자 이래서 저는 따뜻한 수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가 도울 자자, 도울 부자예요. 따뜻한 수가 도우니 이가 접속이죠. 따뜻한 수가 도우니 있다. 있다. 뭐가 있냐면요. 서창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서가 펼서입니다. 그러니까 펼치다. 또는 이 서자가 우아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펼치고 창할 때 창은 이것도 역시 펼치다, 뻗어나가다 이런 뜻이니까 펼치고 우아하게 뻗어나가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 다음에요. 초춘 불의 수성 음롱즉 근손 지고.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초춘 이른 봄은 의가 마땅의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땅의만 있으면 해야 한다니까 불의하면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른 봄은 수가 왕성해서는 안 된다. 수가 왕성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음롱해집니다. 그럼 음롱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음습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각주에 음롱이라는 것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음롱하면 음습해지면
근, 뿌리가 손상을 입고, 지, 가지가 마른다. 다시요. 초춘에는 이른 봄은 수가 왕성해서는 안 된다. 음습해지면 뿌리가 손상을 입고 가지가 메마른다. 가겠습니다. 춘목, 양기, 번조, 무수즉, 엽고, 근고, 시이, 수화, 이물, 기제, 방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목, 춘절의 나무는, 봄의 나무는 양기, 양의 기운이 번이라는 글자가 이제 번이 그러니까 마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마르고 번조 또 역시 건조할 조자이거든요. 그러면 춘절의 나무는 양기가 이걸 어지럽다 뭐 이렇게 어지러이 메마르니 무수즉 수가 없으면 엽이 이제 엽자죠. 입이 고가 마르고 이게 두 개 같은 의미입니다. 마르고 시들고 여기도 역시 마르고 시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입이 마르고 뿌리가 마른다 또는 잎이 시들고 뿌리가 마른다. 시인은 그러므로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수와 화, 이물 두 가지 그러니까 물이 물건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수와 화 두 가지가 기제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수화기제라는 것이잖아요. 기제는 건너다 라는 뜻인데 수와 화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화 두 가지가 기제를 이루어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가가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그래서 수화가 기제하여야 비로소 아름답다. 토다이 손력, 토박 즉 제풍, 기 봉금중, 상잔 극벌, 일생 불한.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토다 이제 춘절에 토가 많으면 그런 말이죠. 토가 많으면 힘을 손상시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토박 즉 토가 얕으면이라고 해석할게요. 토가 얕으면 이럴 때 제주라고 해석해도 되고 재물이라고 해석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토가 박하면 토가 얕으면 제주와 재물이 풍성하다. 꺼려한다. 이것을 다 꺼려한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꺼린다. 만나는 것을 금중을 만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금이 많은 것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처를 입고 베어질 잔자입니다. 베어지고 상극을 당하고 칠 벌자이거든요. 그래서 금이 많은 것을 만나 상처 입고 베어지고 상극당하고 극벌당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이 중하면 춘절의 목이 금이 중하면 일생이 불한 일생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힘겹게 살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설사 이제 이 설사자가요 우리가 말하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설사는 그냥 마냥 뭐뭐 하면 이란 뜻입니다. 수거로 설사 목왕 득금 즉량 종신 획복 설사 마냥 목이 왕하면 득금 금을 얻으면 양하면 좋다 좋을 양 얻을 양자죠. 그래서 금이 왕하고 죄송합니다. 목이 왕하고 금을 얻으면 훌륭하니 종신 평생도록 획복 얻을 획자이죠. 복을 얻는다. 네, 이렇게 해서 춘절의 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의 목을 보겠습니다. 하월지목 근건 엽조 반이 이직 굴이 능신 욕득 수성이 성자윤지력 성불가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절의 목은
건자 말을 건자죠. 역시 말을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절의 목은 뿌리가 건조하고 잎이 메마르니 이게 구부러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굽어지지만 이 또한 굽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곧고 바르다. 반듯하고 또 구부러지지만 휘어지지만 그러면 휘어지지만 능히 펼신자입니다. 능히 펼칠 수 있다. 하절의 목은 뿌리가 마르고 잎이 건조하여 구부러지지만 또한 바르게 펼 수 있고 굽어지지만 능히 펼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수가 성이니까 왕성할 성자죠. 그래서 수가 왕성함을 얻어 이루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욕은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왕성함을 얻어 이루어야 한다. 자윤의 힘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왕성한 수를 얻어서 자윤이라는 것은 촉촉하게 기르는 것이거든요. 목을. 그래서 수가 성함을 얻어 목을 적셔 기르는 힘을 얻어야 하니 불가소 이게 진실로 성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적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가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가겠습니다. 절, 기, 화, 왕, 이, 초, 분, 화, 지, 우, 고, 이, 위, 흉.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절대로 꺼릴 기자입니다. 절대 꺼린다. 화가 왕성하여 화가 왕하여 그래서 화가 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불러 일으킵니다. 뭐를요? 분화지우. 분화라는 게 이제 화가 왕하니까요. 화다 목분인 거죠. 그래서 화가 왕하여 불타 없어지다. 불살라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서 변한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분화를 그냥 불살라지다, 불타 없어지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절대로 꺼린다. 화가 왕하여 불타 없어지는 근심 우자입니다. 근심을 다 괜찮거든요. 불러일으키는 것을 꺼린다. 고로 흉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화라는 말은 이제 중국어로는 수거인데요. 태우다, 화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변화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라며 토의 제박 불과 후중 즉 반, 위, 제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토는 해야 한다. 토는 마땅히 얇게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토가 얇게 존재해야 한다. 토는 마땅히 얇게 존재해야 하고 불가해서는 안 된다. 후중 두터워서는 안 된다. 중해서는 안 된다. 후중이라는 게 후가 이제 두텁다. 두께가 두꺼운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토는 마땅히 얇게 존재해야 하고 불가 두텁게 무거워서는 안 된다. 즉 토가 두터우면 도리어 재앙이 된다. 그 다음에요. 연결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즉 재, 재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타인데요. 띄어쓰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띄어쓰기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토는 마땅히 얇게 존재해야 하고 두텁거나 무거워서는 안 된다. 즉 재구까지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가 두터우면 도리어 재구 이거 재앙제자 허물구자이니까 이것도 재앙이란 뜻이 있거든요. 도리어 재앙이 된다. 그러니까 두껍다, 근데 이제 이 후자에는 너그럽다, 관대하다 그런 뜻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계속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악할 악자이고요. 미워할 오자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으로요. 오, 금, 재다, 불가, 흠결, 결즉, 불능, 탁삭.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자, 싫어한다, 꺼려한다. 금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꺼려하니, 싫어하니, 싫어한다. 다시요. 금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불가 흠결, 또 흠이 부족할 흠자거든요. 그래서 모자라서 결함, 부족함이 있어서도 불가 안 된다. 다시요. 금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싫어하나 흠 부족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도 안 되니 결즉에 부족하다는 뜻이죠. 부족하면 불능 할 수 없다. 예, 탁삭입니다. 그래서 이게 탁이 이제 쫄탁자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쪼고 다듬을 수가 없다. 다듬고 쪼갤 수가 없다. 그래서 쫄탁자가 이제 쪼다, 다듬다, 꾸미다, 깎다 이런 뜻이고요. 역시 이것도 깎을삭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를 또 초라고 읽기도 하고요. 소라고 읽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깎을삭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금이 모자라 부족해서도 안 된다. 금이 부족하면 깎아서 다듬고 쪼갤 수가 없다. 여기까지 있고요. 중중견목, 도의 성림, 첩첩봉화, 종무결과. 중중, 거듭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중중을 제차 이렇게 이제 목이 개수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듭 목을 만나면 도가 이제 이루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무리 도자이기도 하고 도제 학생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루다라고 하겠습니다. 중중 거듭하여 목을 보면 성림 숲을 이루고 첩첩 또 역시 겹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듭하여 봉화 꽃을 만난다 하니까 꽃을 피우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하여 꽃을 피우지만 결국은 결과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자를 이게 이제 걸어다닐 도, 무리도, 그런데 이게 부사로 형용사로 텅빈이라는 뜻도 있고요. 부사로 다만, 공연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거듭하여 목을 만나면 다만 숲을 이루고 거듭하여 꽃을 만나지만 꽃을 피우지만 결국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렇게 원문을 해석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끄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봄의 나무 춘목은 이제 일단은 한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한기가 남아 있으니 만약에 수가 지나치게 왕하면 태양빛이 들지 않는 음습한 그런 논밭에 초목처럼 시들고 그리고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가 만약에 화가 너무 왕하면 가을에 초목이 시드는 것처럼 이 화가 왕하면 이제 초목이 완전히 시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춘절의 목이 천간에 병화나 지지에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병화와 지지에 수가 좋다고 하는데요. 개수가 있으면 아직은 춘절에 한기가 심하면 이제 개수 역시 한기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화와 특히 이 노래는 자수가 좋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화가 기재가 돼서 방가 바야흐로 아름답다, 아름다운 목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지금 설명한 것으로 이제 만약에 토가 태왕하다, 토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뿌리를 이렇게, 토가 너무 두터워서 뿌리를 뻗고 땅으로 이렇게 오르는데 힘이 들죠. 그러면 토가 너무 태왕하면은 땅을 딛고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즉 소토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이제 노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예, 노동을 하게 되고요. 토가 적으면은 이제 소토하기가 수월하니까 노동하지 않고 지혜나 꾀로 재물을 취해서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춘절에 금이 너무 태양하다. 금이 너무 태양하면 춘절에 어린 나무가 어린 새싹이 금을 만나서 상처를 입는 것과 같아서 미래를 준비하기도 전에 이제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춘절에 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금으로 절지를 해야 젊은 시절의 고생이 나중에 늙어서 후대에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절의 목이 이제 수에 생조가 있어야 줄기와 잎이 마르지 않고 강하게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먼저 수에 수생목에 생조가 있어야 한다. 수에 생조가 있어야 나무가 마르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강하게 자라나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가 없으면 나약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만약에 하절에 화다 목분이 된다. 그럼 화다 목분이 되면 역시 너무 화가 많아서 목이 불살라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꽃 피워보지 못하고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절에 이제 금이 너무도 많다. 그러면 항상 악재에 시달리고, 그런데 또 하절에 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이 적절해야 걸림돌을 제거해서 자기가 직업을 마련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공을 세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절에 금이 아예 없거나 금이 너무 지나치게 약하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을 미래 대비를 하지 못하고 너무도 화로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결국은 목에게 금이 없으면 미래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적절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하절에 목이 너무 과다하다. 하절에 목이 과다하면 이게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뻗어나가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데, 그러니까 외면은 매우 화려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모습은 아름답지만, 멋있지만, 결과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조금 봐야겠는데요. 시간이 추나추동을 다 하기는 어려우니 먼저 하고요. 강의에서는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이렇게 붙여볼게요. 제가 쓰기도 그렇고 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 또 이렇게 글씨를 좀 크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주는 춘절의 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춘절의 목이 개해, 병진, 갑자, 갑술인데요. 지금 이 춘절의 간목이 진토를 만나고, 그리고 개수와 병화, 진월에는 개수가 천간에 떠도 병화와 개수가 춘절에 서로 되게 기재를 하여 개수가 투간하니 수생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갖출 것을 갖추어서 병화와 개수 이 무리 두 가지가 서로 기재를 이루어서 수생목을 하고 또한 목생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생목을 잘하고 목생화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보시다시피 병화와 개수로 간목을 키우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간목을 키우는 사주이고요. 이분의 직업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예. 진월에 자진으로 삼합을 하고 있어서 자기의 전문적인 재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그런 전문가의 사주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병인, 가고, 가보, 갑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하절에 목이 거듭하여 목을 보았죠. 그러면 거듭거듭 목을 보면 다만 숲을 이루고 거듭하여 첩첩봉화 거듭하여 꽃을 피우지만 종무 결과이었잖아요. 결국은 결과가 없다. 이제 이 사주가 지금 목이 왕하고 그리고 여기 지지에 인, 오, 술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목사가 활발하니까 활동력은 활발하지만 결과가 금이 없어서 결과가 없다. 이렇게 목이 왕한데 금이 없으면 금이 이제 금극목을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자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적절히 나무를 가지를 쳐야 그다음에 거기에 과일이 열리고 결실을 맺는데 이제 이 사주가 결과가 종무결과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으려면은 경금이 천간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지금 하절에 목이 왕한 사주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는요, 밑에 거는 정미, 병호.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요, 서울에 이제 경찰 행정학과를 나왔고, 경찰 시험에 합격한 경찰이세요. 그래서 이제 경찰 시험도 9급 시험과 7급 시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7급 공무원 경찰이십니다. 그 다음에 정미, 병호, 갑진, 병인.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화가 병정, 인, 오, 사, 오미 이렇게 왕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절의 목이 화가 왕하면 불살라지는 근심이 있으니 두렵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불살라진다 그럼 자기가 불살라지니까 이렇게 화가 왕하면 이제 불살라지는 결과가 일간이 목이 힘이 없고 언제나 설이 심하기 때문에 수가 한 방울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이 불살라지는 그런 근심이 두렵다. 그러면 이렇게 화가 왕하고 목이 불살라지면 이제 일간이 굉장히 기운이 빠져서 일간 자체가 힘이 없고 그러면서 당연히 여기 위와 마찬가지로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결실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간도 나약하고 불살라지지만 전체적으로 이 목에 결실이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그 각각의 월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먼저 이제 춘하의 목에 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추동의 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